안녕하십니까. 등산 역사를 연구하는 이산입니다. 오늘은 1852년 앨버트 스미스의 런던 극장 쇼 일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38년 9월 앨버트 스미스는 영국인으로 22살 젊은 나이에 프랑스 샤몬이 여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길가에서 몽블랑을 등정하기 위해 화려한 등산복을 입은 제네바의 귀족 노처녀 앙리에트 당주빌이 가이드와 짐꾼들을 거느리고 시내를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당주빌의 몽블랑 등정 소식은 듣지를 못하고 샤머니를 떠났습니다. 그 후 13년 동안 몽블랑을 도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스미스는 어린 시절부터 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가난한 의대생으로 당시 몽블랑을 등산할 만한 돈이 없어서 더 좋은 날을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스미스는 파리에서 의학을 공부하면서 몽블랑 등산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졸업 후에 외과 의사를 포기를 하고 대중적인 유머 작가가 되었습니다. 1840년대 들어서면서 스위스의 빙하학자 루이 아가시는 빙하연구라는 책을 출간을 하고 스코틀랜드의 빙하학자 제임스 포브스 교수도 1843년 사보이 알프스 여행과 1855년에는 몽블랑과 몬테로사 여행이라는 산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이런 산책을 통해서 알프스 등산과 빙하라는 것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바다 건너 영국인들은 1840년대까지만 해도 등산은 영국인들한테 인정받는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영국의 산업혁명에 대한 여파로 유럽 전역의 철도가 개설이 되면서 영국인들이 알프스 산에 쉽게 접근하기 시작을 합니다. 런던을 출발해서 파리, 제네바, 샤모니로 이어지는 철도와 교통망이 3일 만에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당시 철도 요금을 포함해서 교통비가 런던서 샤모니까지 165프랑이었다고 합니다. 유럽의 철도가 개설이 되면서 돈 있는 부유한 귀족들의 그랜드 투어 여행에서 새로운 자본가 세력들하고 지식인들이 과학과 탐험, 관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세계를 탐방하는 여행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샤머니에 알파인 관광센터가 생기면서 알프스의 본격적인 호텔 영업과 함께 여름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샤머니는 전문 등산 가이드하고 짐꾼으로 생업이 완전히 지역의 관광 산업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앨버트 스미스가 몽블랑을 등산할 당시 샤모니의 런던 호텔에 숙박을 했는데 당시 몽블랑 등산객들과 가이드들은 수요 공급 면에서는 한정이 되어 있었지만은 샤모니 가이드 조합은 그래도 정비가 제법 잘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앨버트 스미스는 1851년 8월 10일 동료 3명과 함께 몽블랑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35살인 앨버트 스미스는 당시 동화, 움직이는 영상을 가지고 등산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동화가 지금으로 치면은 슬라이드 환등기 정도로 추측은 하지만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스미스는 하산 후에 자료를 가지고 런던에서 책도 출판을 하고 극장 쇼를 시작을 했습니다. 스미스가 등산할 당시 샤머니 가이드 조합의 규정에 따라서 손님 1인당 가이드가 4명이 붙고 짐꾼도 1인당 4명 이상으로 영국 사람 4명이 몽블랑을 등산하는데 가이드가 16명, 짐꾼이 18명으로 총 38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몽블랑을 등정을 하고 하산을 하면은 당시 샤머니 가이드 조합에서는 몽블랑 등정 공식 인증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스미스가 등산할 때 식량 목록을 보면은 20가지가 넘었습니다.
와인이 그 94병, 뭐 설탕, 소고기, 닭이 46마리, 양고기 다리, 뭐 이런 물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스미스는 가이드 그 비용으로 총 456프랑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 돈은 런던 호텔에 비치되어 있는 그 안내장에도 나와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그 화폐 가치로 보면은 적은 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스미스는 그 등산을 하다가 몽블랑 중턱에 있는 라코트에서 가이드가 하는 말에 놀랐습니다. 가이드가 그 생명의 그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으니까 미끄러지면 끝이다. 그 얼어붙은 암벽에서 이동을 할 때 그 떨어지지 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쉽게 말해서 니들이 알아서 죽지 말고 잘 따라와라. 니들 죽어도 우린 책임 안 진다. 뭐 그런 말이었습니다. 당시 가이드가 안전 확보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는 대충 짐작이 갑니다. 이런 그 샤머니 가이드 조합의 그 안전에 대한 확보 문제하고 일방적인 가이드 비용 요구로 1855년부터 영국인들은 서서히 가이드 없이 그 자신들끼리 등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등산 전문 용어로는 가이드 리스라고 합니다. 이런 계기로 인해서 세계 최초로 영국은 그 1857년 영국 산악회 그 알파인 클럽 창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후편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앨버트 스미스는 몽블랑 등산을 무사히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와서 그 몽블랑 이야기라는 주제로 산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 더 스토리 오브 몽블랑이라는 이 산책이 나오면서 영국인들은 그 등산을 새로운 스포츠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스미스는 자신의 그 몽블랑 등산을 요즘으로 치면은 그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연결시킨 그 최초의 그 인물입니다. 스미스는 몽블랑을 등산을 하고 일반 시민들한테 그 흥미 위주로 강연을 하면은 돈벌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실천에 옮겼던 산악인이었습니다. 앨버트 스미스는 본격적으로 1852년부터 런던의 그 이집트 홀을 임대를 해서 그 요즘으로 치면은 극장 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제목은 몽블랑 등산으로 기록에 의하면은 사이드 쇼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서커스처럼 여흥이 있는 일종의 그 촌극 스타일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 스미스는 1827년 영국인 그 존 올조가 몽블랑을 19번째로 등산을 하고 그 사파로 남긴 그림을 모방해가지고 쇼 무대로 꾸미고 공연을 했습니다. 그 앨버트 스미스는 1852년부터 1857년까지 런던을 시작으로 6년간 2,000회가 넘는 그 몽블랑 등산 극장 쇼를 해가지고 그 3만 파운드 이상의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그 80만 명의 그 고객이 스미스의 그 쇼를 보았다고 합니다. 스미스는 그 산을 대상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크게 생각은 안 했지만은 여하튼 흥행에 성공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당시 그 목수하던 친구가 무대 장치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이어서 1852년 그 앨버트 스미스의 런던 극장쇼 2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산에 들어가서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산속 그 계곡물에 비누, 샴푸, 치약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물품입니다. 아래 계곡서 올라오는 그 산친구는 이 물을 마시면서 올라옵니다. 내가 산에 들어가면은 다 내 산이고 내 정원입니다. 등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